시몬과 과일 장수. 옛날에 시몬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젊은 소년들이 보통 한두 번씩 그러듯 그는 세상에 나가서 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시몬은 얼마 되지 않는 자기 소유를 모아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을 떠나 큰 돈을 벌고 싶어요. 시몬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여러분처럼 어려서부터 꾸며낸 이야기를 많이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먼 과거의 일을 기억했는지 그저 슬프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배운 것을 말해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라. 쓸모가 있을 게야. 도시로 가고 싶니? 네, 아버지. 그 도시에는 매우 부정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말해주어야겠구나. 누가 너를 악한 길로 유혹한다면 절대 따라가지 말거라. 약속할 수 있겠니? 네, 아버지. 앞만 보고 가거라. 내 발이 가는 곳을 주의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해. 그러면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니? 네, 아버지. 시몬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아직 여행길에 오르진 못했습니다. 아들아, 또한 세상에는 정직하지 못한 여자들이 많단다. 아내를 고를 때는 조심해야 한단다. 맹세해 주겠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대답은 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말씀을 더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시몬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전부예요? 그래, 이게 전부란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몬은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고 짐을 들고 떠났습니다. 도시까지는 북쪽으로 3일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첫째 날에 시몬은 소가 끄는 수레를 몰고 가는 노인을 지나쳐 갔습니다. 이봐, 젊은이, 도시로 가는 중인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시몬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수레를 타게나 나도 도시로 가는 중일세. 시장에서 빵을 팔 걸세. 노인의 신 목소리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걷는 것이 좋습니다. 시몬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수레를 지나쳐 곧장 도시 쪽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시몬은 길가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사내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검은색 자루를 어깨에 맨 한 사내가 시몬을 부르더니 이내 옆으로 다가와서 걸으며 그 도시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시몬은 멈추어 대답했습니다. 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도 그 도시로 가는 길이지. 돈을 벌려고 한단다. 일행 중 또 다른 사람이 키득거리자 그 사내는 그의 손등을 때렸습니다. 일을 하려면 적어도 한 명이 더 필요해서 그래. 사내는 다른 이들을 흘겨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몬은 곁눈질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때 자루를 메고 있는 사람이 음흉한 웃음을 터뜨리자 그의 동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녀석이군. 많은 걸 말해줄 수는 없어. 분명한 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야. 엄청난 돈 말이야. 시몬은 잠시 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시몬은 앞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저 혼자 도시로 가겠어요. 시몬은 도둑의 무리를 지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어 도시의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막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도시 어귀에는 젊은 여자 2명이 마차 안에 든 물건을 팔기 위해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들이 파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여자는 키가 나무처럼 크고 빈약해 보였고 마른 땅 같은 회색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작은 동물들과 새들이 그녀의 발밑에서 그늘을 찾듯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진흙이 묻어 있었고 정원에서 삽질을 한 것처럼 손톱 밑에는 흙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시몬을 보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과일 사세요, 과일. 시몬은 공손히 물었습니다. 어떤 과일을 파시나요?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과일이 있어요. 먹게 될 과일 중 가장 맛있는 과일입니다. 어서 과일 사세요. 시몬은 마차 안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과와 배는 오래되었고 멍들어 있었습니다. 포도는 건포도처럼 쪼글쪼글했고 자두는 말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일을 살피고 있을 때 시몬은 또 다른 여자가 자기 뒤쪽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와!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나, 잘생긴 남자네. 시몬은 얼굴이 빨개져서 땅만 쳐다보았습니다. 시몬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본 여자 중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기름처럼 매끄러웠고 머리카락은 까마귀같이 윤이 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공주님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시몬은 그만 아버지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파나요? 그는 말을 더듬으면서 물었습니다. 금은 보석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한 갈색의 꿀보다 달고 끈적였습니다. 어서 와서 구경하세요. 시몬은 마차 안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마차 안은 오후에 햇빛에 반사되어 눈을 가려야 할 정도로 빛나는 장신구와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시몬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엔 더 많은 보석이 있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시몬이 대답하기 직전 과일 장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가지 마세요. 그 여자는 아주 위험해요. 그 여자를 따라간 사람들은 큰 해를 입었어요. 시몬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과일 장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과일이 금보다 나아요. 이걸 사세요. 공주처럼 옷을 입은 보석 장수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 말일랑 듣지 말고 날 보세요. 내가 위험해 보여요? 당신이 보는 것만 믿으세요. 저 여자를 봐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과일은 오래되고 시들어버렸네요. 난 모든 사람에게 보석을 팔지만 저 여잔 썩은 과일을 못 팔아서 화가 난 거예요. 내 손님들이 더 많으니까 질투하는 거라고요. 시몬은 잠시 생각하더니 과일 장수를 비웃었습니다. 너의 과일이 금보다 낫다고? 난 땅에서 썩어가는 더 좋은 과일을 봤거든. 그리고는 보석 장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보석을 보고 싶으니 당신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시몬은 마차를 몰고 그 도시의 정문을 지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가고 있을 때 시몬은 과일 장수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해를 입을 거예요. 어서 돌아와요. 그가 듣지 않자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날을 잊지 마세요. 난 당신을 불렀지만 당신이 거절했어요. 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당신이 주의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당신에게 불어닥칠 거예요. 내 말을 들었어야 해요. 그랬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을 텐데 내 말을 들었어야 해요. 무시해요. 모퉁이를 돌 때 보석 장수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예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또 다른 모퉁이를 돌 때 그녀는 비틀거리더니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시몬이 팔로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가끔씩 이런단 말이야. 날 좀 일으켜 줄래요? 시몬은 그녀의 팔을 잡고 마차를 밀며 그 도시의 꼬불꼬불한 거리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시몬은 자기 옆에서 걷고 있는 공주님 같이 예쁜 그녀의 얼굴을 계속 흘깃거렸습니다. 그녀는 예쁘기도 하고 큰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여자도 이미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좁고 막다른 골목에 도착할 무렵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 골목길에는 지하로 이어지는 부서진 계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인가요? 시몬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네, 계단을 내려가면 보여줄게요. 더 많은 보석을 보고 싶은 거 맞죠? 시몬은 화살이 가슴에 박힌 것 같은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가 느끼는 고통이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또 다른 무엇인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얻기 위해 어두워지는 하늘을 쳐다본 후 보석 장수를 따라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램프를 넘겨주었습니다. 들어가! 그녀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시몬은 머리를 숙이고 문을 통과하여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몬은 금, 은, 온갖 보석들이 가득 찬 방을 기대하며 램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벽은 더러운 초록색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쥐들이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졌고 시체가 썩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벽 한 구석에는 인골이 기대어 누워 있었습니다. 시몬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철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와 녹슨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바깥에 부서진 계단을 오르는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으로 뛰어가 손잡이를 돌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램프의 불이 꺼지자 시몬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시몬은 자신의 손에 닿는 무엇인가를 발견해 그것을 집어 코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곰팡이 낀 역한 빵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으로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오, 내 아버지의 말씀만 기억했다면, 금과 은을 찾는 대신 과일 장수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지만 내가 듣지 않았던 거야. 지금 날 보라고. 그는 눈물이 마르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지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시몬이 깨어났을 때 문틈으로 햇살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래서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 전날 밤에 던져버린 빵 조각을 찾아 숨을 참으며 한 입 베어 씹고 삼켰습니다. 시몬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면 하고 상상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되면 상다리가 거의 휠 정도로 가득한 음식, 달걀, 소시지, 과일, 우유와 오븐에서 막 나온 향긋한 빵. 그런데 난 지금 곰팡이 핀 빵밖에 없구나. 그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여러 밤낮을 울고 잠들고 또 곰팡이가 핀 빵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3, 4일이 지난 밤중에 건너편에서 벽을 긁는 소리에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쥐가 내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에 회오리 바람이 불었고 그는 구석으로 가서 웅크려 있었습니다. 벽 긁는 소리가 멈추자 이번에는 어둠 속 벽에서 어떤 형상이 나오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시몬은 그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형상이 살금살금 점점 가까이 기어왔습니다. 두려움으로 막 소리를 지르려는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와주려고 왔을 뿐이에요. 시몬은 전에 성문에서 만났던 그 과일 장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시몬의 마음은 소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세우고 그녀가 다시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깐 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자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다가와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더럽군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이 그의 머리와 손 위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시몬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차가운 물이 얼굴 위로, 입 안으로, 등 뒤로 타고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몬이 눈을 떴을 때 방은 따뜻한 흰 빛으로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아가씨는 더 이상 누더기 옷을 입지 않았고 온 방을 가득 채울 것 같은 흘러내리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빛처럼 희고 탄성을 자아낼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시몬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몬이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전에 아가씨는 그에게 갈색의 멍든 배를 주었습니다. 멍든 배가 곰팡이 빵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자 시몬은 허겁지겁 그 배를 받았습니다. 배맛은 꿀단지 속에 든 꿀보다 더 달았습니다. 배의 과즙은 와인처럼 그의 목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의 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놀라움 속에서 시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먹어본 과일 중에 이게 가장 맛있어요. 과일 장수는 심각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먹고 신을 신어야 해요.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우린 떠나야 해요. 그녀는 왜 저를 여기에 데리고 온 거죠? 여전히 과일을 입에 가득 물고 신을 신느라 끙끙대며 그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입은 비싼 옷이 도시 어귀에서 보석을 팔아 산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석을 팔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녀는 사람을 파는 사람이라고요. 난 노예가 되었구나. 시몬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과일 장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시몬이 아가씨를 따라 방의 또 다른 쪽으로 가자 벽을 통과하는 터널이 보였습니다. 나무처럼 날씬한 그녀는 쉽게 구멍 속으로 기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몬에게 그 터널은 너무 좁게 보였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꽉 끼는 좁은 공간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좁은 터널로 기어들어가 불안과 괴로움으로 긴 통로를 따라 천천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고난처럼 여겨진 긴 시간이 지나서야 터널은 위로 뻗쳤고 점점 밝아지는 빛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터널 밖으로 기어 올라왔을 때 아침 햇살이 머리 위를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공원에 있었습니다. 새들이 나무 위에서 노래하며 과일 장수 주변을 날아다녔고 그녀의 어깨에 앉기도 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장난스럽게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초록빛의 언덕은 이슬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시몬은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절 따라오세요. 과일 장수가 말했습니다. 도시에 머물게 된다면 갈아입을 옷과 살 곳을 찾아야 해요. 그녀는 시몬의 손을 잡고 언덕 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햇빛이 비치는 산봉우리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듣기로 매우 믿을 만한 소식에 따르면 그들은 곧 결혼을 했고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